각 자산별로 이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회사채에는 10,000원을 투자했으니까 1,7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수익률은 5%와 7%. 회사채에는 사실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요구해야죠, 당연히. 주인인데 누가 주인한테 돈을 돌려주겠어요? 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현금 흐름, 지난 시간에 저희가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할인율이라는 단어는 마트에 가서 뭐 살 때 할인해 준다고 하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격 결정에 있어서 할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개념이 약간 어려워요. 네,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성장성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 데 반해서 이 기업이 벌어들일 향후의 이익에 대해서 현재 어느 가치로 인식하시느냐에 대해서는 덜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그렇죠. 투자가들의 기대 수익률이 향후 발생할 미래 캐시플로우의 할인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자산별로 이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회사채를 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도훈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국채를 살 때하고 회사채를 살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 더 올라가지 않으실까요? 회사채에는 사실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조금 더 요구해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네. 국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을 도훈 씨한테 지불한다고 하는 확실한 약정이 있잖아요. 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약정은 했지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못 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국채에 투자할 때 대비해서 회사채에 투자할 때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국채는 1,500원을 달라고 했다면 회사채에는 10,000원을 투자했으니까 1,700원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수익률은 5%와 7%, 할인율은 5%와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게 이제 도훈 씨가 이제 물어보실 다음 질문이 될 텐데요. 네. 주식과 채권의 다른 점은 뭐냐면 주식 보유자한테 주는 이 현금 흐름이 확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시점도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금액도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채권의 경우엔 1년 뒤에 500원 혹은 700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확정이 되어 있었고 10,000원이라고 하는 이 원금이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식은 일단 이 원금을 언제 돌려줄지 몰라요. 돌려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투자한다는 게 일단 전제 조건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데 누가 주인한테 돈을 돌려주겠어요. 근데 내가 이 기업을 소유했는데 1년 뒤에 얼마를 벌지 몰라요. 2년 뒤에 얼마를 벌지 모르고 그리고 투자 기간이 이제 무한되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그런 캐시플로우 이 효용이 매우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식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같은 이익을 벌어다 준다 손 치더라도 이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미래에 발생하는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돼 있고 이것이 바로 더 높은 요구 수익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식에 투자했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갖고 가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준비한 도표의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맨 왼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국채가 되겠고요. 네.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커버하도록 수익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만 그냥 커버해달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만기가 긴 채권이 되겠고요. 1년 동안 돈 빌려줄 때 대비해서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를 더 요구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이제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부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 스프레드, 신용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주식은 채권과 주식의 캐시플로우의 발생 시점, 규모 등의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리스크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받는다는 정확하신 표현이죠. 채권에서 요구했던 수익률 대비해서 주식을 이만큼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하는 추가적인 요구 수익률, 이 할인율을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개념을 알고 나면 일단 주식의 할인율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주식이 채권 대비해서 비싸게 거래되는지 아니면 싸게 거래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중요하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10년 만기의 채권 수익률이 회색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주식 PER의 역수를 주식의 기대 수익률로 차환을 해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수익률 차이를 수익률 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수익률 갭이라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 즉 채권 대비해서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낮아졌으니까 주식이 좀 더 과거 대비해서 덜 매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게 벌어졌다는 얘기는 채권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이건데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은 이만큼 됐으니까 지금 할인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걸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채권 가격과 이 주식 가격의 기대 수익률 차이를 우리가 팀장님과 함께 공부한 것처럼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은 할인율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제 경기가 앞으로 좋을 것 같으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죠. 뭐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지금 중앙은행이 경기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가격이 좀 쏠리게 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자산운용의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